네, 안녕하십니까. 모터스팟입니다. 이번에는 좀 짧게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사의 528i 차량이고 F10 바디의 N20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520i 중에 이게 럭셔리 모델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 등급이 좀 있는 럭셔리 모델 차량이고 1대 차주에서 지금 10만 킬로까지 운행을 했어요. 이제 오늘 수리한 내용은 우선은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이 차량에 지금 벨트 쪽에 소음이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좀 담기지가 않아서 미세하게 이 벨트 쪽 소음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벨트 쪽에 이제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셨나봐요. 그래서 우선은 10만 킬로 된 이제 김에 벨트랑 텐셔너 2개 같이 교환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앞쪽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냉각수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냉각수 상태가 어떤지 함께 보여드리고 차량 오늘 냉각수까지 총 엔진오일 그리고 벨트랑 이제 텐셔너 그리고 냉각수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기 영상 짧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실게요. 네, 앞에 보이시는 엔진이 이제 이 차량의 엔진이고요. 엔진의 형식은 N20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에 입고했을 때 제가 이미 이 록홈 카바를 교환을 한번 한 차량이에요. 이게 저의 흔적들이 이렇게 묻어 있고요. 이 차량이 그때 록홈 카바 아마 교환할 때가 한 7만 킬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잘 새요. 네, 그래서 록홈 카바 교환하고 이 캠 마그네틱 쪽에 들어가는 오링도 같이 교환해줬던 차량인데 오늘은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오신 김에 차량이 이제 10만 킬로가 됐기 때문에 벨트와 텐셔너 그리고 냉각수, 엔진오일 이렇게 좀 같이 교환을 좀 해주려고 해요. 우선은 벨트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경우는 벨트가 좀 많이 갈라지거나 딱딱해진 경우에 이 슬립 현상이 나면서 이제 소음이 날 수가 있고, 슬립 현상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텐셔너의 장력을 조금씩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텐셔너 같은 경우에도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만 킬로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인 게 교체를 해줘도 이제 텐셔너랑 벨트만 교체를 해주는 이런 방식이라 좀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교체를 좀 해줄 거고요. 지금 이 안에 보면은 냉각수가 들어있어요. 이 리저버 안에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차량에서 빼낸 냉각수입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냉각수는 이제 새로운 냉각수고, 아래쪽 냉각수가 이 차량에 들어있던 냉각수인데 이게 뭘 희석을 했는지 아니면 냉각수가 상해서 이렇게 된 건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냉각 효율이 저하되고 냉각수 때문에 또 연비가 또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냉각 효율이 저하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냉각수 구동액 한번 같이 교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냉각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비중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요 비중계고요. 이따가 영상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비중계가 어떻게 보이는 건지 한번 같이 카메라에 갖다 대고 봐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안에 있는 냉각수를 좀 빼주고요. 네, 이렇게 담겨있는 스포일러에 담겨있는 냉각수를 여기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 줄 거예요. 떨어뜨리고 비중계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냉각수가 퍼지겠죠. 이제 이 안에 렌즈로 한번 비중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비중계 렌즈 안쪽에 보이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비중이 거의 안 나와요. 이 냉각수의 비중이라는 거는 보통은 50대 50으로 섞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부동액 원액 있잖아요. 원액을 한 30%, 40%에서 30%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 70% 정도 섞어주면 이제 100% 부동액 섞인 희석된 부동액이 되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보통 이제 이 파란 부분이 영하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비중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냉각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냉각 효율도 떨어지고 이 영하 몇 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겨울철에 이 물이 얼지 않는 온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하 25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겨울에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겨울철 또 이제 여름철에 냉각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나타내는 수치인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냉각수도 같이 교체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에어클리너 통을 지금 걷어내게 되면 바로 앞쪽에 이 짧은 벨트가 하나 보여요. 이게 이제 펜벨트, 옛날엔 펜벨트라고 부르고 뭐 드라이브 벨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기 벨트가 옆구리가 지금 다 터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10만 킬로쯤 되면 벨트 수명이 그쯤 된다 생각하시고 교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줌을 좀 당겨 볼게요. 벨트가 상당히 많이 옆구리가 터졌죠. 우선은 자세한 거는 벨트를 한번 빼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뭐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텐셔너 빼고 벨트 교환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펜벨트 세트는 교체를 한번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하고 나서 엔진을 교환하고 냉각수 교환하고 나서 해줘야 될 작업이 좀 있어요. 이게 전자식 워터펌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식 워터펌프를 좀 구동해서 에어빼기를 좀 진행을 해주고 그 후에 이제 시동을 걸어서 열을 받춘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차량에서 이제 펜벨트랑 이제 텐셔너를 좀 탈거를 해줬고요. 자세하게 좀 영상을 찍어보면서 펜벨트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요, 보이시나요? 벨트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갈라졌어요. 이 차량이 진짜 딱 10만 킬로를 운행을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차량을 좀 과부하하게 운행을 하거나 과하게 뭐 스포츠 형식으로 운행을 한 차량도 아니고 평범하게 10만 킬로를 탄 차량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벨트가 슬립이 나기도 하고 벨트가 딱딱해지면서 이제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텐셔너에서 장력을 좀 잃어버리면 벨트를 이제 끝까지 힘있게 밀어주질 못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벨트가 슬립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소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벨트 옆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벨트 옆면에 이 실밥들이 이 세상 구경하려고 이렇게 마중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밥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흔히 우리가 벨트 터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벨트가 터질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부하가 심하게 걸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크랙 가면서 이제 약해진 부분들이 벨트가 뚝 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벨트는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 후에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신품 벨트, 컨티넨탈이네요. 신품 벨트하고 텐셔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신품 텐셔너 두 개 준비해서 교체하고요.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냉각수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냉각수 지금 교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펌프질을 여기서 펌프질을 해주면 압력을 집어넣으면 이제 리저버 타고 이제 안에 남아있는 물을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냉각수 리저버에 또 주입을 해주고 펌프질을 해서 바깥으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한 두세 번 연달아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원색깔의 이제 깨끗한 냉각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냉각수 집어넣고 작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우선 냉각수를 지금 집어넣기 전에 새로운 냉각수를 좀 타왔습니다. 이 비중계를 이용해서
냉각수의 비중을 한번 더 보고 요 안에 냉각수를 한번 주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포이드에 이렇게 냉각수를 담아서 몇 방울 좀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뜨리고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에다가 대고 좀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도, 25도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이쯤 되면은 뭐 냉각수 주입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아까쯤에 비중보다는 훨씬 좋은 비중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냉각수는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는 이 프레지스톤 블루 계열의 냉각수가 들어가죠. 차종마다도 그렇고 뭐 국산차, 수입차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BMW 같은 경우는 이 프레지스톤 블루 계열 냉각수 사용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냉각수를 채워준 상태고 우리가 이제 냉각수를 채운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은 공기 빼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에어 블리딩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대신에 이제 이 방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좀 연결을 좀 해줬고요. 파워 서플라이 연결을 해주고 키 온 상태에서 에어컨 온도는 28도, 그리고 블로어 버튼은 1단, 그 상태에서 이제 악셀을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꾹 밟고 있으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전자식 워터펌프가 작동이 되고, 요 호스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같이 빠져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공기 빼기 작업을 했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F10 바디 그 N20 엔진을 탑재한 520i 작업은 완료됐고요. 냉각수 순환도 끝났고, 그리고 엔진오일 레벨링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벨트랑 텐셔너 교체도 완료됐습니다. 우선은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점검한 사항 중에서는 드라이브 이 샤프트에 들어가 있는 이제 흔히 연탄 고무라고 하잖아요. 그 플렉시블 조인트 고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무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무하고 뭐 뒤에 타이어 뭐 이런 각종 소모품들 한번 점검도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 영상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있으면은 한번 잘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팟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